한덕수 후보입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광주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나름 이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좀 먹힐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오늘 호남도 가고, 심지어 광주에서 하루 묵었다가 뭐 내일 또 봉하마을도 간다고 하고, 이런 행보들, 뭐, 아무튼 뭐, 이번 대선에 한덕수란 인물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나요? 한숨을 너무 크게 쉬시네요. 아니 호남을 가고 예. 봉화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미 보이잖아요, 알려지신 이 전략이. 것처럼 예, 예, 전략을 예. 떠나서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죠. 한덕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 예. 출마를. 한덕수 네. 후보가 호남인 걸 숨겼던 분이잖아요. 아, 자기 공무원 이력에 호남을 다 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래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성공하면서 자기의 호적에 나는 호남 출신이야라는 걸 썼던 사람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이 양반이 어디 뭐 언론에 뭐 고향이 호남으로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봉화 가신다고 했죠.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봉화는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 청와대에 같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한덕수 당시 총리를 신임을 했고 예. 믿음을 줬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총리였어요. 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 근데 당시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조문 한 번 안 왔던 사람이에요. 네. 이 양반이. 근데 이제 봉화를 간다고요? 어이가 없어도 아니 참. 근데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런 갑자기 김대중 정부 들어섰다고 호남 아닌 척하다가 호남 저기 고향 쓴 사람 그리고 그거를 모르지 않을 노무현 대통령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요? 뭐 일각에서는 모피아라는 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예. 관료, 재경부 관료 출신에서 그런 쪽으로 특화된 사람이죠. 그 예를 들어서 관료들이 볼 때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미션을 부여하면 그 미션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능력들. 그리고 그 능력과에 있어서는 뭐 이 양반이 나름 그 당시에는 인정을 분명히 받았던 건 있죠. 그래서 뭐 중용이 좀 되긴 했는데 정말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네.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0년 더 이상 네. 아주 중요한 직책들만 이렇게 골라가며 정부 바꿔가며 뭔가 하여튼 용 빼는 재주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까지 한번 하겠다고 이제 호남을 가고 네. 또 봉하마을 간다는 거 이거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이건 이런 행보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보라고 이제 보시겠군요. 이런 것들 다 알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준이 보이는 거죠. 자기 고향을 감췄던 사람이 이제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호남 가는 거며 대통령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봉하마을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는 거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선거가 급궁하고 네, 그래도 네. 그렇지. 네. 네, 선거를 관리하겠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 한덕수 대행 출마를 놓고 국민의힘 특정 계파의 기획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의 뜻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친윤계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 지지로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칠 정도로 이 대선 국면 들어서서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윤심만으로 한 대행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였다기보다는 영남권에 기반을 둔 당내의 주류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한 대행을 대선판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류 세력이라 함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대행 출마를 공개적으로 띄워온 사람들, 대표적으로 윤상현, 박수영, 성일종 의원 등입니다. 네. 실제 이들 중 일부는 현재 김문수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는데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열려있는 김 후보를 지지해서 사실상 한 대행을 최종 후보로 만들려는 포석을 깐 행보란 해석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선 이런 본심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김문수와 한덕수, 문덕상수라고 우리는 걷는데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양제 격파했듯이 문덕상수가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격파할 수 있다. 네, 경선 중인 한동훈 후보는 이 한대행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들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네.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특히나 이 계엄 사태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대행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는 피해자입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수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선거를 뛰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국무총리를 지냈고 또 내란 사태 당시 국정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엄으로 야기된 이 대선에 뛰어든 것을 두고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이 선거를 관리해야 할 권한 대행이 직접 선거에 뛰어들고 이것 때문에 대행의 대행 체제가 또 만들어지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한대행이 사퇴함에 따라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이 헌법재판소의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심리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4차례나 냈는데요. 복귀한 지 39일 만에 대행직을 다시 던진 겁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도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또 지정학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지만 이 한대행의 출마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